여기는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진수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건물을 언제 사셨어요? 저는 진수에게 설명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몰래 사두신 거야. 월세 수입도 있어. 그 돈으로 하은이랑 살 수 있어. 제가 어쩌다가 남편이 남겨준 건물에서 손녀와 단둘이 함께 살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제 얘기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68세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서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살다가 아들 집으로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처음엔 손녀 하은이도 보고 좋았는데요. 요즘엔 이 집에서 제가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날도 저녁 식사 후였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죽겠네. 우리 집이 언제부터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됐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 진수가 TV를 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갔어요. 요양원 이야기겠구나 싶어서 벌써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진수가 소파에 앉으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요. 우리 부부도 맞벌이라 엄마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생각이냐고 물어봤더니요. 진수가 망설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요즘 시설도 좋고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요. 엄마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한데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잘못인가요? 어디 갈 데라도 있나요? 친구들은 다 멀리 있고요. 이 동네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때 12살 손녀 하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진수가 짜증을 내면서 말했어요. 하은아, 어른들 이야기니까 들어가 있어. 하은이가 제 옆에 와서 앉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어디도 안 가요. 우리 집이 할머니 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이 집에서 저를 이해해 주는 건 하은이뿐이구나 싶어서요. 며느리가 하은이한테 소리쳤어요. 하은아,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빨리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하은이가 울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진수가 화를 내면서 하은이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아이까지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하은이를 이상하게 만든다고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세요. 생각보다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숨이 막혀왔어요. 할 일이 없다고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은이 돌보는 게 할 일이 아닌가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이 집의 짐이 된 건가요?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건가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요. 하은이 방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하은이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아이도 할머니가 떠날까봐 걱정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갔더니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설거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처음엔 며느리가 배려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막았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요. 다시 해야 하니까 그냥 두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설거지를 제대로 못한다고요. 50년을 넘게 설거지를 해왔는데요.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제가 널어놓은 빨래를 다시 걷어서 세탁기에 넣더라고요. 어머님, 빨래 너무 대충 하신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요. 다시 돌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매번 세제도 충분히 넣고 깨끗하게 빨았는데요. 청소도 그랬어요. 제가 거실을 닦으면 며느리가 뒤따라 와서 다시 닦았어요. 어머님이 청소하신데 먼지가 남아 있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설거지도 안 되고 빨래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요. 그럼 제가 뭘 하고 살아야 하나요? 하루 종일 방에만 앉아 있어야 하나요? 며느리는 제가 하은이랑 놀아주는 것도 싫어했어요. 어머님, 하은이 숙제 시간이에요. 너무 놀려주지 마세요. 공부에 방해돼요. 하은이가 제 방에 와서 놀려고 하면 며느리가 불러갔어요. 하은아, 할머니는 쉬셔야 해. 와서 책 읽어.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진수의 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진수가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요. 아마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진수가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집에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요. 우리 부부끼리 이야기할 것도 맘대로 못해.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가진 건 이 집뿐인데 이것도 전세야. 나중에 계약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 버티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가요? 평생 일해서 아들 키우고 가정 꾸리고 살았는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갔는데요. 거실에서 진수와 며느리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몇 마디는 들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하은이도 크면 방 하나 더 필요할 텐데요. 진수가 대답했어요. 알아, 나도 스트레스야. 근데 엄마를 어떻게 해?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요양원 브로슈어 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되던데요. 우리가 매달 용돈 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매달 받는 용돈이 그들에게는 부담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이미 요양원 브로슈어까지 구해놨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제 방을 정리하러 갔는데요. 책상 위에 요양원 브로슈어가 놓여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일부러 놔둔 것 같았어요. 브로슈어에는 밝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할머니들, 깨끗한 시설들요. 하지만 저는 그 사진들이 전혀 밝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고 무서웠어요. 점심시간에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하은이가 뛰어와서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얼굴 그렸어요. 하은이가 보여준 그림을 보고 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그렸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그림을 보더니 말했어요. 하은아, 이런 그림 말고 다른 그림 그려. 할머니 그림만 맨날 그리지 말고. 하은이가 울상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왜요, 엄마? 할머니가 제일 예쁜데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면서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다른 그림 그려. 저는 하은이가 불쌍해서 말했어요. 미영아, 아이가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건데 왜 그래? 며느리가 저를 쏘아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제 아이 교육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나서실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손녀하고 놀아주는 것도 간섭이라고 하네요. 그날 오후에 하은이가 제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쁘게 말해요. 아빠한테 할머니가 집에 있으면 힘들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은이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 도망갈까요? 저랑 할머니랑 둘이서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저를 사랑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하은아, 여기서 뭐해? 빨리 나와서 숙제해.
할머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은이가 울면서 나갔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하은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저는 무슨 이상한 말을 했나요? 손녀가 와서 저랑 이야기하는 것뿐인데요.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하은이한테 의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은이는 어린아이예요. 할머니 걱정까지 할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진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내일 요양원 견학 가보실래요?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저를 놓았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혼자 있으시는 것보다 또래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여기서는 하루 종일 TV만 보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루 종일 TV만 본다고요? 그럼 제가 뭘 하고 살라고 하나요? 집안일은 다 막아놓고요. 손녀랑 놀아주는 것도 간섭이라고 하고요. 하은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안 가요. 할머니는 우리 집에 있어야 해요. 진수가 하은이한테 소리쳤어요. 하은아, 밥 먹을 때 울지 마. 어른들 이야기야. 하은이가 더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싫어요. 할머니 보내지 마세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저는 하은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은이를 방으로 데려가면서 말했어요. 하은아, 할머니는 더 좋은 곳에 가시는 거야. 할머니를 위한 일이야. 할머니, 저 버리지 마세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하은이를 어떻게 버려?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게 하은이인데. 하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그럼 같이 가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하은이랑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저를 사랑해 주는 건 하은이뿐이니까요. 하은이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보니까 조그만 열쇠였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하은이가 말했어요. 제 보물상자 열쇠예요. 할머니가 가져가세요. 그럼 할머니가 제 보물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작은 열쇠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에게 저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그런데 이 집 어른들에게는 저는 그냥 짐일 뿐이고요. 그 다음 날이 요양원 견학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어머님, 11시에 나가야 해요. 옷 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하은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제 방에 왔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하은이를 달래면서 말했어요. 하은아, 학교는 가야지. 할머니는 괜찮아. 하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요양원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할머니 못 봐요. 저는 하은이가 너무 불쌍해서 꼭 안아줬어요. 하은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도망갈까요? 저랑 할머니랑 둘이서요. 다른 데 가서 살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하은이랑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하은이가 제 방에 몰래 왔어요. 할머니, 정말 요양원 안 가요. 저는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하은이를 두고 어디 가겠니? 하은이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저는 하은이를 보면서 마음을 굳혔어요. 하은아,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지 않니? 둘이서만요? 하은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가요? 저는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는 곳이 있어. 거기 가서 둘이 살자. 하은이가 신나하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언제 가요?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가자.
아빠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예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정말 하은이랑 집을 나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와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 저는 하은이를 깨웠어요. 하은아, 일어나. 우리 여행 떠나자. 하은이가 일어나서 신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가요? 저는 간단하게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하은이 그림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은이가 준 작은 열쇠도 챙겼어요. 하은이도 자기 가방에 좋아하는 인형과 크레파스를 넣었어요. 할머니, 어디로 가요? 저는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어. 거기 가면 아무도 우리를 못 찾을 거야.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이 있었거든요. 진수도 며느리도 그 건물의 존재를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비밀로 사둔 건물이었어요. 작지만 월세 수입도 있고요. 저는 그 돈으로 하은이랑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 건물로 갔어요. 건물은 오래됐지만 아직 튼튼했어요. 3층에 작은 방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하은이가 신기해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무도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하은이가 기뻐하면서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 둘이서만 살아요. 저는 하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 하은이와 함께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간단한 생필품들과 하은이가 좋아하는 과자들을 샀어요.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좋아요. 집에서는 맨날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는 하은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어린 아이도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구나 싶어서요. 저녁에 하은이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하은이가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었어요. 할머니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하은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게 행복했어요. 그날 밤에 하은이와 함께 잠자리에 누웠어요. 하은이가 제 품에 안겨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다시는 그 집에 안 가요. 저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하은이가 잠들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 잘한 일일까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하은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는 어떻게 해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며칠만 쉬자. 할머니가 하은이 공부 가르쳐 줄게. 하은이가 좋아하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선생님이에요. 저는 하은이와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어요. 하은이는 새로운 집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와 하은이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하은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문 밖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거기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았을까요? 진수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하은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진수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요.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님, 하은이가 학교도 못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은이가 제 뒤에 숨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랑 여기서 살 거예요. 집에 안 가요. 진수가 하은이에게 소리쳤어요. 하은아, 집에 가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온 거잖아. 하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진수에게 말했어요. 진수야, 우리 여기서 살게 해줘. 아무한테도 피해 안 끼치고 살겠어. 진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떻게 아이랑 이런 데서 살아요? 저는 진수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진수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건물을 언제 사셨어요? 저는 진수에게 설명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몰래 사두신 거야. 월세 수입도 있어. 그 돈으로 하은이랑 살 수 있어. 며느리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요? 건물이 어머님 명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어. 진수와 며느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진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몰랐잖아요. 저는 진수를 차갑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너희가 언제 내 이야기를 들었니? 맨날 요양원 보내려고만 했지.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그럼 내가 하루 종일 할 일 없다고 한 것도 나를 위해서였니? 설거지 못한다고 한 것도.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진수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은이랑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안 가겠다. 하은이랑 여기서 살 거야. 너희는 그냥 가거라.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랑 여기서 살래요. 집에 안 가요. 진수가 하은이에게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은아, 여기서는 학교도 못 가잖아.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 가서 살자. 하은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집이 재미없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교육 생각해서라도요. 저는 며느리를 쏘아보면서 말했어요. 내 손녀 교육은 내가 시킬 거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날은 결국 진수와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계속 찾아왔어요. 매일같이 와서 집에 돌아가자고 했어요. 저는 절대 안 간다고 했지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진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진수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건물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신 거야. 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진수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럼 월세 수입은 얼마나 돼요? 저는 진수의 속셈을 알 것 같았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네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 진수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200만 원이요? 그럼 엄마가 그 돈으로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돈으로 생활비도 내고 너희 집 관리비도 도와줬지. 진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런 일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용돈까지 드렸는데요. 저는 진수를 보면서 말했어요. 너희가 주는 용돈이 고마워서 받은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진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집에 돌아가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진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고 씁쓸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태도가 바뀌네요. 진수야, 나는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하은이랑 여기서 살 거야. 진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하은이는 우리 딸이에요. 계속 여기 둘 수는 없어요. 저는 진수에게 말했어요. 하은이가 원한다면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억지로 데려가지 마라. 그날 밤에 하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하은아, 아빠가 자꾸 집에 가자고 하는데 어떡할까? 하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랑 여기서 살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 안 가요. 저는 하은이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저를 사랑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며칠 후에 진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둘 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집에 돌아가세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모실게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니? 너희가 날 짐이라고 했잖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의 연기 같은 사과를 보고 화가 났어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도 결국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어요. 매일같이 와서 집에 돌아가자고 했어요. 어느 날은 진수가 혼자 와서 말했어요. 엄마, 건물 서류 좀 보여주세요. 정말 엄마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진수의 속셈을 알 것 같았어요. 건물이 정말 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저는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진수가 서류를 보더니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 엄마 명의네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해두셨지? 저는 진수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셨어. 나한테 뭔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 진수가 계속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 이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진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결국 돈 생각만 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진수야, 너는 이 건물에 관심 갖지 마라.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진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요. 당연히 관심 가져야죠. 저는 진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너는 아들이지만 나를 짐이라고 했잖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런 아들한테 왜 내 재산을 물려줘야 하니? 진수가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때는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저는 진수에게 말했어요. 늦었어.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 그날 저녁에 하은이와 함께 있는데 하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자꾸 와서 스트레스예요. 저는 아빠랑 안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저는 하은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니요. 하은아, 할머니도 하은이가 제일 좋아. 하은이가 제 품에 안기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아빠한테 안 가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 여기서 살자. 할머니가 하은이를 지켜줄게.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진수와 며느리는 여전히 찾아와서 집에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하은이도 할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했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진수가 혼자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옥상에서 이야기 좀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하은이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진수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이 좋았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집에 돌아가세요. 하은이 교육 생각해서라도요. 저는 진수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진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진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진수에게 천천히 말했어요. 너는 나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 짐이라고 했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 진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진수가 통장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잔고가 2억이 넘어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저는 진수에게 설명했어요. 내 아버지 보험금하고 이 건물 월세 수입을 모은 거야. 3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 진수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너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었지. 진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이 모든 게 제가 물려받는 거죠. 저는 아들이니까요. 저는 진수를 차갑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진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네, 저는 엄마의 아들이니까요. 당연히 제가 상속받는 거죠. 저는 진수에게 천천히 말했어요. 진수야, 너는 끝까지 모르는구나. 무엇을 모르는지. 진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진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건물도 이 돈도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정할 거야. 진수가 놀라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요. 저는 진수에게 말했어요.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야.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진수가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누구한테 주시려고요? 저는 진수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하은이한테 줄 거야. 내가 무시하던 그 딸한테. 진수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하은이는 아직 어린애예요. 무슨 상속을 받아요? 저는 진수에게 말했어요. 하은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리고 하은이가 20살이 되면 모든 걸 물려줄 거야. 진수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요. 저는 진수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런 아들한테 왜 내 재산을 줘야 하니? 진수가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저는 진수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진수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요.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옥상을 내려갔어요.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왜 울어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하은이한테 줄 선물이 있어. 하은이가 신기해하면서 말했어요. 무슨 선물이에요? 저는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하은이가 어른이 되면 이 건물하고 할머니 돈을 모두 줄 거야. 하은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할머니? 저는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변호사 아저씨랑 약속을 했어. 하은이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아빠도 엄마도 이 돈을 못 건드려. 오직 하은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만 쓸 수 있어. 하은이가 궁금해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아빠가 가져갈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특별한 방법을 써놨어. 하은이만을 위한 돈이야. 사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놨어요.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신탁 계약을 맺었거든요. 제 재산 전부를 하은이 명의로 신탁에 맡겼어요. 조건은 하은이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교육비와 생활비만 나오고요. 부모라도 함부로 돈을 빼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 하은이에게 해로운 일이 생기면 즉시 다른 후견인이 관리하도록 했고요. 저는 하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없어도 하은이는 안심해도 돼. 좋은 아저씨들이 하은이를 지켜줄 거야.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어디 안 가죠? 계속 저랑 같이 있어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최대한 오래 하은이 곁에 있을게. 그 순간 진수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수가 눈이 빨갛게 된 채로 들어왔어요.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저는 진수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수야,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미 모든 법적 절차도 끝났어. 진수가 놀라서 말했어요. 법적 절차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진수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신탁 계약을 했어. 모든 재산이 하은이 명의로 들어갔고 너희는 손댈 수 없어. 진수가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아들인데요. 저는 진수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들이면 뭐하니? 나를 짐이라고 한 아들한테 왜 재산을 줘야 해? 진수가 무너지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진수를 마지막으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진수야,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하은이만 내 가족이야. 그날 저녁 진수와 며느리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연락이었어요. 이제 하은이의 미래는 안전하게 보장됐어요.
저는 하은이와 함께 조용히 살았어요. 하은이는 새 학교에 전학을 갔고요. 친구들도 사귀고 밝게 자랐어요. 가끔 하은이가 그림을 그려주곤 했어요. 할머니와 하은이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들이었어요.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6개월 후 진수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조금이라도 저한테 남겨주세요. 저는 진수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진수야, 나는 이미 다 주었어. 하은이한테. 진수가 오열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진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그때 너는 내가 어떻게 살지 생각했니? 진수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하은이만큼은 제대로 사랑해줘. 그 아이만은 진짜 가족이니까. 그 후로 진수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하은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어요. 하은이는 하루하루 더 밝고 예쁘게 자랐어요. 그리고 매일 저에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정말 그 돈 다 받아도 돼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하은아, 그건 원래 하은이 것이야. 할머니가 하은이를 위해 모은 거야. 하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저는 하은이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이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인 손녀를 얻었어요. 하은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앞으로도 하은이가 훌륭한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떠날 때가 되면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이의 미래는 이미 안전하게 지켜놨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